네, 이제 오늘은 이미 작년부터 이제 큰 시세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올해 IT 분야에서 뜨거운 이슈가 될 거라고 보여지는 이 PCB 산업에 대해서 좀 개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지난 10년간 이 PCB 시장에 대해서 한번 개괄적으로 이제 살펴볼 건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PCB라고 하면 아마 이런 이제 초록색 기판을 많이 떠올리실 텐데, 요즘에 이제 20대 분들은 뭐 그런 경험이 없겠지만 90년대, 2000년대만 하더라도 이런 판에다가 이제 납땜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PCB 산업은 언제부터 좀 본격적으로 개화를 했을까요? 현재 이제 관련 서적이나 자료들을 보면 이 인쇄회로 기판이라고 하는 이 PCB는 윈도우 95, 97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개화한 이 PC 시장이 성장하면서부터 두드러지게 각광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대형 TV 시장이 커지면서 또 한번 이제 각광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 출시로 인해서 이 PCB 시장은 이제 유례없는 호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스마트폰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이 PCB 시장도 이제 엄청나게 성장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뭐 애플 혼자서만 성장을 시킨 게 아니고, 당시에 이제 업계 2위였던 삼성전자랑 뭐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제 이 두 기업의 성장을 통해서 PCB 산업도 이제 엄청나게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승승장구를 할 줄 알았던 이 PCB 시장은 이제 2010년대 중반부터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는데, 왜냐하면 이때 등장한 스마트폰, 특히 이제 아이폰 7부터는 별다른 혁신, 그런 기능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작인 그 아이폰 6가 대히트를 쳤지만, 이제 그 다음으로 출시된 이 아이폰 7 같은 경우에는 주요 기능들을 보면 뭐 사진에 이제 손떨림 기능이 추가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폰 잭이 이제 제거가 되면서 뭐 별다른 혁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혁신이 없었다는 거는 이제 한편으로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가 안 됐다는 거고, 그리고 또 이 말은 이제 새로운 기능들을 구현케 하는 이런 기판들의 쓰임새가 더 늘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이폰 7의 매출도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예상보다 기대 이하로 떨어지면서 기판 업체들의 주가도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애플만 안 팔리면 뭐 그나마 괜찮은데, 근데 당시 라이벌인 삼성전자도 이 갤럭시 노트 7의 폭발 사고가 발생을 하면서 이제 2016년에는 이제 이러여러한 이제 악재들로 인해서 기판 업체들의 주가도 고점 대비 약 100%가 하락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제 그 이후에 출시된 뭐 아이폰 10, 아이폰 X 시리즈, 그리고 이제 갤럭시 S8, 뭐 엣지 버전이 다시금 이제 판매량 회복에 성공을 했고,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에 더해서 이 반도체 파트에서도 역할이 부각이 되면서 기판 업체들의 주가는 신저점을 예상보다 빠르게 극복하고 다시금 이제 올타임 하이를 찍게 됩니다. 특히 이제 이때 등장한 스마트폰 중에 하나가 이제 아이폰 10이 있는데요. 아이폰 X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으로 이 페이스 아이디가 적용이 되면서 이제 이에 필요한 기능들을 연결시키는 기판의 역할이 커졌고, 그래서 이제 아이폰 10은 이제 기존의 최고치였던 이 아이폰 6가 나온 시점에 매출액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해한 상태에서 그 차트를 보시면, 이제 파란색은 이 삼성전자랑 애플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이 인터플렉스의 이제 주가 흐름이고요. 이제 보라색은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랑 애플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이 BH의 주가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 회사들의 개별 이슈는 차치하고 보면, 이제 인터플렉스, 그러니까 파란색 선 같은 경우에는 2009년에 이제 아이폰의 출시 이후에 이제 그 이후로 갤럭시 시리즈들이 엄청나게 이제 선전을 하면서 실적이 크게 올라가다 보니까 주가 흐름이 이제 좋은 걸 볼 수 있죠. 이제 그러다가 별다른 이슈 없이 특히 이제 2016년에 방금 이제 언급한 악재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면서 주가가 이때 이제 최저점을 기록을 했고, 하지만 이제 2017년부터는 이 아이폰 10의 출시와 맞물려서 2012년을 뛰어넘는 올타임 하이하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라색 실서인 BH도 이제 2017년에 이제 아이폰 10의 출시 이후에 주가가 이제 올타임 하이를 찍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현재는 그 이들 기업들의 주가가 이제 다시금 지지부진한데, 이제 그 이유는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의 등장과 이로 인해서 기판 업체들 간에도 경쟁이 심화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는 이 반도체 분야에서도 플레이를 적극적으로 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제 앞으로는 이제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그 대략적으로 지난 10년간의 기판 섹터 내에서 좀 굵직굵직한 이슈들을 살펴봤는데, 그럼 이제 다음으로 이 본격적으로 PCB 종류에 대해서 좀 간단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앞서 살펴본 이 PCB 이후에 등장한 기판 중에는 이 FPCB라는 이 연성 회로 기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쉽게 말해서 그 휘어지는 기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PCB가 이제 딱딱한 판이라면 이 FPCB는 이 부분이 이제 휘면은 꺾이면서 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질문이 한 가지 생겨야 되는데요. 이제 기판이라는 거는 단순히 명령한 신호들을 이제 연결하기만 하면 되는데 굳이 왜 휘게 만들었을까입니다. 그러니까 딱딱하게 고정이 되어도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걸 왜 휘게 만들었을까요? 이제 그 이유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이제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의 잠금 해제를 할 때 어떤 분들은 화면을 터치해 보기도 하지만은 어떤 분들은 오른쪽 옆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알림이 온 건 없는지를 확인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잠금 해제 키를 손가락으로 누르면 버튼이 어떻게 되죠? 버튼이 눌리면서 이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안쪽으로 이제 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이폰 6 같은 이제 그 이전에 이제 핸드폰들을 사용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물리적인 홈 버튼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걸 누르면은 홈 화면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제 이걸 누르면 또 이제 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의 스마트폰, 특히 이제 접었다 폈다 하는 이제 폴더폰 같은 경우에는 이 FPC가 이제 그다지 많이 쓰이지 않았지만은 이제 그 이후에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가 커지고 대형화되면서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기술도 탑재가 되면서 이 FPCB의 이제 활용폭은 더 늘어났고 그리고 이는 이제 기판 업체들의 매출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한동안은 이 FPCB 시장이 크게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2010년대 후반에 이르면서 이 기판 시장은 또 한 번의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이제 2017년에 이 홈 버튼이 없어진 방금 살펴본 아이폰 10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FPCB는 이 RFPCB 이 시장으로 바뀌게 됐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변화랑 맞물려서 기판 업체들의 주가는 이제 2010년대 초반을 넘어서는 올타임 하이를 찍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RFPCB라는 거는 이제 한글로 번역을 하면은 뭐 경연성 회로 기판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 이제 초록색 기판과 그리고 이제 방금 살펴본 이 FPCB 즉 연성 기판을 두 개를 합친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어떤 부분은 단단한 부분이고 이제 어떤 부분은 잘 구부러지는 성질이 섞여 있는 PCB인 것이죠. 보시는 게 이제 바로 그 RFPCB인데요. 여기 이제 초록색으로 된 부분이 그 딱딱한 기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금색이라든지 검정색으로 된 이 부분들이 이제 휘어지는 이 FPCB입니다. 그럼 이제 이 둘을 합친 그 RFPCB가 등장하는 거랑 이 기판 업체들의 실적이나 주가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걸까요? 먼저 첫 번째는 이 기판이 더 길어지고 더 커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용하는 기판이 이제 사용되는 기판이 더 길어지고 커졌다는 것은 더 넓은 면적을 공급하게 됐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이런 어떤 초록색 부분 또는 이런 휘는 부분만 이제 따로따로 공급을 했다면 이제는 이 둘을 하나로 연결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급하는 면적이 더 넓어진 것입니다. 특히 이제 이게 지금 그림상으로는 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이제 길이만 길어진 게 아니라 사실 두께도 두꺼워졌습니다. 그래서 기존보다 뭐 한 3배나 4배 정도 두꺼워졌기 때문에 사용이 되는 양도 이제 기본적으로 많아진 것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두 번째 이유인 이 생산 물량이 적어지는 특수 효과도 누리게 되면서 실적도 엄청나게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어떤 기판 공장 회사가 있으면 이제 이 회사가 원래 생산하던 캐파 규모라는 게 있을 텐데 그런데 이제 이 RFPCB로 바뀌면서 공정 과정이 더 복잡해지고 늘어나다 보니까는 생산 속도는 느려졌고 생산되는 물량도 줄어들면서 수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전단지 인쇄 공장이 있는데 단면으로 인쇄할 때는 하루에 10,000장 정도를 생산했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죠. 그런데 이제는 양면으로 생산을 해서 납품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캐파 변동이 없다면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10,000장의 절반인 이 5,000장밖에 이제 생산을 못 하겠죠. 왜냐하면 이제 앞뒤로 인쇄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전단지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 이 업체는 가격, 즉 단가도 인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찍어낼 수 있는 물량은 한계가 있는데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는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이 논리를 그대로 기판 업체에 적용을 해보면 이 RFPCB 시장으로 바뀌면서 이제 그동안에는 이 한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만 생산을 했다면 이제 앞으로는 최소 그 4-5가지 공정으로 늘어난 상태에서 기판을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산 속도는 느려졌고 이제 그런 가운데 아이폰 10처럼 이제 수요가 엄청나게 많아지면
소위 말해서 P와 Q의 특수 효과를 누리게 되면서 주가가 이제 올타임 하이를 찍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RFP10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 이후에 다시금 혁신이 없어지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이 기판이라는 게 기술 어떤 진입 장벽이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에 경쟁사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이 이후로 기판 업체들은 다시 인고의 시간에 접어들게 됩니다. 사실 이제 국내만 하더라도 뭐 BH, 인터플렉스, 뭐 코리아 서키트, 대덕전자 같은 기업들이 있고 또 이제 비상장사인 이제 영풍전자도 있죠. 그리고 조만간 출시될 이 아이폰 13에는 중국의 BOE가 들어가는데 이제 그 밑에 또 여러 기판 업체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지난 10년 정도의 PCB 산업을 좀 개괄적으로 한번 훑어봤는데, 그런데 사실 PCB는 단순히 이 스마트폰용 기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고밀도 회로 기판이라고 해서 이 반도체용 회로 기판도 있고 또 최근에 핫한 이제 차세대 PCB도 있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제 이번 시간에는 그 반도체용 회로 기판에 대해서 살펴보고 최근에 핫한 그 FC-BGA라고 불리는 이 플립칩 이 볼그리드 어웨이, 그리고 이제 FC-CSP라고 불리는 이 플립칩 칩 스케일 패키징,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현재 TSMC가 이 애플의 물량을 독점한 이유까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너무 딥하게 다루면 좀 복잡하실 것 같아서 좀 간단히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기판 쪽에서 핫한 이슈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반도체용 PCB가 있죠. 이 반도체를 메모리랑 비메모리로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듯이 이 PCB 기판도 메모리용이 있고 이제 비메모리용 PCB 시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흐름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현재는 메모리용보다도 이제 비메모리용 PCB 성장이 훨씬 더 각광을 받고 있죠. 특히 이제 메모리용 기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전 세계 메모리 분야에서 이제 국내의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최강자이기 때문에 이제 이들 기업이 잘 나가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국내 PCB 업체들도 강세를 보이고, 그런데 이제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 이들 기업들이 힘든 시기에는 이제 국내 PCB 기업들도 힘을 잘 못 쓴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기판 업체들의 주가는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좋았었는데요. 이제 그 이유는 바로 이 기사의 제목처럼 이제 없어서 못 파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작년에 기판 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이 없어서 못 파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걸까요? 먼저 이제 이 기사의 그 이미지를 보시면 이 오른쪽에 있는 FC-BGA, 그러니까 플립칩 볼그리드 어웨이라고 불리는 이 기판은 이제 비메모리용 기판으로 보통 이제 PC용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데스크탑이나 이제 노트북에 필요한 이제 CPU를 꽂을 때 이제 이 기판을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제 그동안 이제 이 PC용 기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 업체들이 대부분 독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그 반도체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뭐 여러 가지 반도체가 좋았지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서버 시장이 엄청나게 커졌다는 게 있죠. 왜냐하면 이제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밖에 못 나가니까 일도 재택으로 하고 학교 수업도 온라인으로 듣고, 그리고 뭐 이제 넷플릭스 같은 걸 이제 보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 속에서 이 서버 시장이 더 빠르게 커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글로벌 업체들은 이제 서버 기판 부분에 이제 조금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서버에 너무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 PC용 칩 생산이 부족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간 이제 특히 이 PC 기판 쪽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었던 기업들이 이제 대부분 일본 기업들이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이제 대부분 서버 쪽에 집중을 하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 PC 기판의 공급이 이제 부족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작년에 PC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근데 또 한편으로 이 글로벌 기업 그 기판 기업들은 이 PC 기판 물량을 못 대고 주춤하다 보니까는 이제 그 밑단에 있는 국내 업체들까지 반사수혜를 이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해한 상태에서 지금 보시는 거는 이 심텍이랑 이제 코리아 서키트의 주가 차트인데요. 근데 사실 작년에 이제 PC가 전체적으로 이제 수요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상승한 이유는 방금 살펴봤듯이 이 PC 기판 시장을 꽉 잡고 있는 일본 업체들이 서버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이제 PC용 기판들이 부족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부족한 물량을 국내 기판 업체들이 공급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는 이 PC용 기판 시장에 더해서 이제 서버 시장도 커지면서 이 서버 기판에서의 수요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를 보면 꺾이지 않고 고점에 머물러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는 그 차세대 서버용 기판으로 평가받는 이 FC-BGA 같은 경우에는 이 기사에서도 지적을 하지만은 기술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고,
이제 기판 크기도 이제 커졌기 때문에 이 단가가 상승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왼쪽에 이 FC CSP, 그러니까 플립칩 칩스케일 패키징이라고 불리는 이 칩은 이제 보통 스마트폰용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쪽 분야에서 최강자는 이제 국내의 삼성전기랑 이제 LG 이노텍이었는데요. 왜냐면 이제 이들의 주 고객사 중에 하나는 이제 삼성전자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파란색이 삼성전자의 점유율인데, 이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이 크게 이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삼성전자라고 했을 때 이 기판을 안정적으로 조달받을 방법이 필요한데, 이제 국내 기업들이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다면 당연히 국내 업체들한테 부품을 받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간단히 최근 기판 업체들의 주가 흐름이 좋았던 이유랑 이 FC BGA 그리고 이제 FC CSP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둘 중에 앞으로 어느 칩이 조금 더 이제 각광을 받게 될까요? 이제 현 시점에서만 놓고 보면 이제 시장에서는 이 오른쪽에 FC BGA를 조금 더 높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약간 애증의 섹터 중에 하나인 이 5G 통신 장비 섹터 때문입니다. 현재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LTE에서 5G로 넘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한 5G 폰을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제목처럼 이제 28GHz를 사용해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현재는 이제 애플만 이 주파수 대역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5G 폰과 이 FPGA는 무슨 상관관계가 있길래 이 5G 섹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그건 바로 이제 안테나 때문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현재 이제 대부분의 LTE 스마트폰들은 이제 안테나가 1개 혹은 2개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LTE는 이 고주파가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물론 이제 이걸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일반적으로 LTE 대역대인 저주파수가 이제 건물에 부딪히면 이렇게 이제 굴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굴절이 돼서 이제 다른 데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5G 대역대라고 일컬어지는 이 고주파수 대역대인 28GHz는 이제 직진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 아래 이미지처럼 이제 굴절이 안 되고 그냥 튕겨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인터넷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멀리서 이제 주파수를 보내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손으로 28GHz 그 5G 스마트폰을 손으로 잡고 있는 상태에서 저쪽에서 오는 주파수를 막고 있다면 그 고주파수는 내 손을 뚫지 못하고 튕겨져 나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인터넷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앞으로 5G 28GHz 이제 스마트폰은 안테나를 더 많이 설치를 해줘야 되고, 여기저기서 이제 주파수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이제 이런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 안테나 설치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이걸 고정시켜줄 칩도 많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FPGA랑 유사한 그 제조 공정을 통해서 만든 칩이 약간 어려운 말로 이 AIP, 그러니까 안테나 인 패키지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AI 칩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5G에서는 방금 한두 개만 필요했다고 하는데, 여기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안테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정한 5G 폰에서는 최소 이제 4-5개가 탑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5G가 됐을 때 사실 봐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는 이 통신 장비 섹터도 있지만 바로 이 AIP를 중심으로 한 기판도 같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최근 국내 기판 업체들의 주가가 좋았던 이유와 또 이제 앞으로 각광받을 이 기판 분야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제 다음으로 주제를 조금 바꿔서 이제 TSMC가 애플을 독점한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건 기판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다루는 건데요. 이 반도체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FOWLP, 그러니까 Fan-out Wafer Level Package,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해서 그 반도체 패키징 기술인데요. 이 기사가 이제 나온 시점이 2016년 정도인데, 당시에 이제 이 기술이 각광을 받았던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반도체 PCB 기판을 사용하지 않는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야 이제 삼성전자가 TSMC한테 물량을 다 뺏겼지만, 사실 예전에는 이 아이폰의 물량도 삼성전자가 이제 수주를 한 적이 있었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TSMC가 100% 애플의 칩을 전량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차이점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이제 기판을 쓰지 않는 이 기술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TSMC는 그 반도체 기판, 그러니까 PCB를 쓰지 않고도 칩이 이제 가동이 될 수 있는, 구동이 될 수 있는 기술력이 있었지만, 삼성전자는 이게 없었던 것이죠. 그럼 이제 기판을 쓰지 않으면 어떤 이점이 있는 걸까요?
일단 이제 애플 입장에서는 기판에 들어가는 비용도 줄일 수 있고 또 기판을 장착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도 이제 아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삼성전자와 TSMC의 이제 공정 난이도가 같다는 전제 하에 당연히 TSMC가 더 빨리 그리고 더 싸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애플은 여기다가 이제 주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TSMC의 패키징 기술이 뛰어나다는 이런 논리 저변에는 이제 바로 이런 이유 한 가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되면서 한편으로는 이 반도체 기판 산업이 이제 성장을 못하고 주춤을 하게 되는데, 왜냐면 이제 방금 살펴봤듯이 이 TSMC의 이제 기판을 사용하지 않는 패키징 방식이 전 세계 대세가 됐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기판이 필요가 없어져 버리니까 이제 엄청난 신기술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이제 기판 업체들은 성장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또 여기까지 그 전체적으로 이제 PCB 산업에 대해서 좀 개괄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이제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국내 기판 업체들 중에 뭐 삼성전기, LG이노텍, 심텍, 대덕전자, 뭐 코리아서키트, 그러니까 이런 이제 국내 기판 분야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기업들을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고, 이 중에서 이제 탑픽과 그 다음에 올해 PCB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벤트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현재 국내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는 이 PCB 기업들을 간단히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여러 기업 중에서 이 탑픽으로 꼽을 수 있는 기업 하나랑,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올해 PCB 시장에 대한 시장 전망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뭐 탑다운이 맞냐, 바텀업이 맞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물론 이제 절대적인 방법은 없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PCB 산업은 이 탑다운 방식이 조금 더 맞는 방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보고 숲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숲을 보면서 나무를 봐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이전 영상에서 언급한 이 FC BGA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게 뭔지 기술적으로 뭐 딥하게 공부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제 그보다 더 효율적인 건 이제 이 기판의 쓰임새가 왜 커졌는지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어느 산업군에서 주도적으로 쓰이는지를 알 때 내가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범위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스마트폰 시장이 LTE에서 5G로 넘어갈 때 바뀌는 기술들의 특징들을 이제 일일이 찾아보는 것도 좋지만은, 이제 그보다는 개괄적으로 이제 어떤 부품들이 많이 사용이 되는지,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는 그 반도체 파트도 이제 보면은 이제 PC보다도 서버 쪽이 좋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사용되는 기판은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개략적으로 아는 게, 그러니까 이해하는 게 투자를 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개괄적인 업황의 흐름을 이해한 상태에서 이제 보시는 최근 핫한 그 대덕전자라는 기업을 보면, 현재 이 기업이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이제 FCBGA를 자세하게 몰라도 이 회사 같은 경우 이제 FCBGA를 이 반도체나 통신 장비 같은 부면에만 납품을 하는 게 아니라 최근 성장을 하고 있는 이 자동차 산업에도 납품을 하기 위해서 자동차 기판 시장에 뛰어들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이 매출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다른 국내 기판 업체들과는 달리 대덕전자의 경우 먼저 자동차 기판 시장에 뛰어들면서, 그러면 이제 대덕전자가 다른 기판 기업들보다 먼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이 주가에도 반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는 실제로 지난 2021년 3분기부터 매출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영업이익률을 보시면 뭐 2%, 3%, 5% 그러니까 이런 선에서 움직이다가 작년 9월 3분기의 영업이익률이 무려 10%까지 올라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비단 대덕전자 얘기지만은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 최근에 이제 기판 시장을 보면 요즘에 뭐 심텍이나 코리아서키트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이제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중국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은 코로나 때문에 다시금 봉쇄 정책을 펼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지역 중에 하나는 보시는 선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현재 이제 선전에는 뭐 텐센트, 화웨이, 뭐 BYD, 그러니까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현재 중국의 코로나가 이제 계속해서 확산이 되면 이제 이런 기판을 주문해야 되는 테크 기업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일단 이제 봉쇄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들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봉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제 더 많은 기판 물량을 확보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선주문을 더 늘려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 때문에 최근 이제 국내 기판 업체들까지도 이제 콜이 올 수 있다고, 수혜가 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건데요. 따라서 이제 최근 기판 업체들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의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이 반사 수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개별 기업들을 하나씩 보면, 먼저 이제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이 삼성전기가 있죠. 현재 이 삼성전기의 경우 뭐 HDI와 그다음에 이제 RF 사업을 정리하고 크게 세 가지 사업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시는 이 기판 부분은 그 전체 발생하는 매출 비중에서 약 한 25%에서 3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이제 카메라 모듈 사업에서도 약 30% 정도의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매출은 이 MLCC가 이제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거는 매출 비중이고 수익성 비중으로 보면 이 MLCC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일반적으로 삼성전기는 그 최근의 주가 흐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PCB보다는 이 MLCC 업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이제 이런 이유 때문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MLCC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30%밖에 안 되지만 이제 영업이익 측면에서 보면 무려 70%나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삼성전기 같은 대기업 말고 이제 그 밑단에 있는 스몰캡 기업들을 좀 살펴보면, 사실 심텍이나 이제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가총액이 1조 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 스몰캡이라기보다도 중견 기업이라고 평가하는 게 맞는데, 그럼 이제 이들 기업들은 어떻게 스몰캡에서 이제 중견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건 바로 이 반도체 PCB 부문이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D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주가 차트만 보면 뭐가 좋았냐고 할 수 있지만은, 작년에 이제 D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은 떨어졌지만 출하량 측면에서는 상당히 증가를 했습니다. 출하량이 증가를 했다는 거는 공급하는 물량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그 어제 영상에서 살펴본 이 FC CSP, 그러니까 플립칩 칩 스케일 이제 패키징 시장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는 이 대만의 유니마이크론이 이제 화재로 인해서 생산 차질을 겪게 되면서 이로 인한 반사수혜로 제 2021년에 기판 업체들은 엄청나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공장 가동률이 문자적으로 거의 풀가동에 육박할 정도로 이제 쉴 새 없이 돌아갔다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환율적인 부분에서도 수혜를 입으면서 이제 이들 기업들은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가운데서 특히 심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유독 기대가 되는 기업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그 이유는 다른 기판 업체들과는 달리 이 심텍은 기본적으로 이 메모리 모듈을 잘 하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메모리 모듈이라는 거는 그 DDR4에 들어가는 이제 모듈을 가리키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는 그 DDR4에서 DDR5로 바뀌는 이제 교체 수요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지난 4분기에 이제 삼성전자는 4분기부터 DDR5를 그 내놓는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르면 이제 올해 1분기부터 심텍은 이 DDR5 매출이 반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교체 물량이 DDR4에서 DDR5로, 그러니까 1대1로 바뀌는 거지만 이 DDR5는 칩이 더 크기 때문에 제 단가 상승으로 인한 수혜가 예상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이제 또 하나의 스몰캡에서 중견 기업이 된 기업은 이제 서두에 살펴봤던 대덕전자가 있는데요. 현재 이 대덕전자는 그 카메라 모듈에 들어가는 PCB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 통신 장비용 PCB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심텍과 다른 점이 있다면, 물론 반도체 사업을 이제 대덕전자도 하고 있지만은 이 대덕전자는 메모리 모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DDR5랑은 이제 관련이 없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심텍이랑 약간 차이가 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대덕전자를 좋게 보는 이유는 제가 아까 언급했듯이 지난 2년간 이 FC BGA 사업을 준비를 해왔고, 이 매출이 작년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이죠.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진입한 이 자동차용 기판 쪽 매출도 같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심텍의 해라고 했을 때, 내년에는 약간 과장을 보태보면 내년에는 대덕전자가 올해 심텍이 보여준 행보를 그대로 보여줄 거라는 기대가 이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코리아 서키트라는 기업을 보면, 이제 코리아 서키트 역시도 지난 3분기에 그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면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근데 이제 이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에는 약간 기업을 분석하는데 어려운 부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본인들이 잘하고 있는 사업도 있지만은 이런 이 연결로 가지고 오는 사업 부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만 잘해도 되는 게 아니라 계열사들 매출도 같이 봐야 된다는 건데, 쉽게 말해서 봐야 할 게 많은 손이 많이 가는 회사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런 가운데서도 최근에 그 코리아 서키트를 보면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근데 이제 그 이유는 사실 본인들은 딱히 한 게 없는데 주변 회사들이 알아서 사업을 정리해주면서
경쟁사들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경쟁사였던 삼성전기, 대덕전자, 이스페타시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관련 기업들이 관련 사업들을 철수를 하면서 이제 그 물량을 코리아 서킷가 거의 다 받았는데, 특히 이제 보급형 스마트폰 물량에 더해서 갤럭시 S 시리즈 그리고 이제 폴더블 폰 같은 이런 비싼 물량도 코리아 서킷가 받으면서 이제 본인들은 캐파도 안 늘리고 가만히 있었는데 주문량이 늘어나면서 가동률 상승에 따른 매출 상승으로 이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간단히 PCB 관련 기업들을 좀 살펴봤는데,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 중에 탑픽을 꼽으라면 어떤 회사가 좀 더 좋아질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현재 멀티플이 아니라 실제로 벌어들이는 이익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심택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서 살펴봤듯이 심택은 다른 회사들과는 달리 이 DDR5 효과를 상반기에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심택의 주가가 조금 부담스럽다고 한다면 대덕전자를 후순위로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2022년 PCB 시장에 대한 중론 중에 하나는 너무 시장을 낙관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올해는 그 위드 코로나에서 엔드 코로나 시대로 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재택에서 근무하는 수요가 작년보다는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이 말은 지난 2년간 이제 초호황이었던 PC 시장이 조금은 주춤해질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사용되는 기판 물량도 이 정도 수치가 또 나오기는 어렵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월급을 벌어도 이제 코로나 기간에는 전자기기를 바꾸는데 일정 부분 돈을 사용을 했다면 이제 앞으로는 여행이나 소비 같은 걸 하는데 돈을 쓸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기판 산업과 관련해서 국내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는 몇몇 기업들을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계속해서 코로나 조심하시고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